박혜진, 박소연의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도끼를 들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과 흡사하다. 그러나 우리가 음악을 부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부서지는 소리로만 가능한 단 한 번의 음악을 마지막으로 연주하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악기여, 한계를 모르는 아름다운 육체여.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부수고 있는 것이다. 한 청춘을, 한 인생을, 한 세대를, 한 문명을, 그리고 쓰러진 진흙바닥에 버무렸던 한 사랑을 부서지는 소리로 유일무이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두 번은 없을 가장 슬픈 침묵을 완성하면서.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오프닝 하지 않고요. 지난해 특별 게스트로 저희가 모셨던 우리 환희 제주소년 박경환 씨가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낭독을 하면서 시작을 해봤어요. 그 목소리에 빠져가지고 어디서 우리가 지금 시작을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도 잠깐 정신줄을 놓은 거 맞지? 진이도. 티났어? 나만 놓은 거 아니지? 잠깐 났네. 그러니까 역시 좋네요. 지금 낭만서점 뭐 한 4년 진행하시고 또 예. 책 소개라는 팟캐스트도 하시고 그러니까 낭독이 남다르다. 그리고 진짜. 또 노래하실 때도 되게 가만가만히 이렇게 위로해주는 목소리라서 그런지 낭독에 좋더라고요. 최적화된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가수 한이가 아니라 본인의 글을 쓴 작가가 본인의 글을 읽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제 글이면 참 좋겠네요. 아니 근데 노래 가사를 그럼요. 얼마나 많이 썼어. 그것만 모아도 책 한 권 그게 넘지 다 않아요? 자기 글이죠 뭐. 노랫말 가사가 네네, 노랫말이잖아. 그렇죠. 노랫말들이 압축된 거잖아요. 예. 좀 짧게 운율에 맞게. 그렇죠. 그걸 펼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글이 되게. 글이 되게 지금 글도 준비하고 네, 있어요. 준비는 하고 있죠. 오래됐죠. 나랑 비슷한 사람 여기 또 있구나. 아니 근데 오래된 아까 사람. 저 낭독해 주신 거 네. 잠깐 소개해 주셔야죠. 너무 좋은 네. 글이라서 사실 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너무 좋아해서 다 읽지 않고 조금씩 야금야금 읽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겠지라는 우리는 이렇게 책 살겠지. 제목이고요. 신용목 시인의 산문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의 제목은 부서지면서만 가능한 음악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아티스트라서 또 음악 이야기가 들어가는 산문에 더 끌렸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저는 이 글을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책행시를 2부 제가 출연하러 가는 길에 책행시 1부 시간에 출연한 이 신용목 시인의 직접 낭독으로 처음 들은 거예요. 네. 그리고 첫 문장에서 한 대 맞아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은 도끼를 들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과 흡사하다. 그래서 굉장히 난폭하면서도 난폭한 이미지와 동시에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네. 난폭한데 어떻게든 아름답게 네네네. 그러니까 연주를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해내려는. 건 아름답고 그렇게 해서 과정은 좀 난폭하고. 바로 이 순간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부수고 있고 부수면서 우리는 이 시절을 지내고 있다 하는 것들이 진짜. 그런 어떤 시인의 포착 능력이랄까? 네. 그래서 그 문장이 완전히 반해버려서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사실 뭔가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내 삶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애쓰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을 부수면서 또 짓밟으면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하잖아요. 역설적으로. 그렇죠.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네. 다르다 정말 네. 표현이. 그래서 도착했더니 이 신용목 시인님을 직접 뵙게 됐잖아요. 그날 차 가는 라디오였으니까 네. 사인 받았어요. 사인을 바로 받아서 오. 책이 그래도 남는 게 있으셨나 봐요. 하나 주셨어요. 와, 그건 진짜 네. 오래 간직하고 싶으시겠다. 네네. 그러니까요.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프닝으로 우리 환희의
또 달달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봤고요. 말하자면 오프닝 치고 너무 무거웠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위기 그래요. 있었어요. 네, 분위기 있어. 분위기 우리도 있어. 그런 날이 있어야지. 우리 오가닉해요. 우리가 지난 방송 때 너무 많이 보여줬나 보다. 그럴까요? 오늘은 우리 좀 원래 자제할게요. 이런데. 원래 그냥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그냥 네네. 이런 저는 누나야. 김재동님 편이랑 배철수님 편만 조금씩 들어보셨어요?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위대한 분들이 위대. 출연하시는데 전해드릴게요. 제가 위대한 나와도 분들. 괜찮나 이런 생각도 무슨 했고 그런 말씀.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때. 아니 지금 어사 박문수 진짜. 제일 유명한데 지금 무한박 씨, 박경환. 게다가 지금 경력이 몇 년이신데 아유. 지금. 애 가면 시야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애 얘기를. 잊을만 하면 애가 내가 없어서 그런다 왜?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거 준비해온 낭독 그거 위주로 했죠. 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글 가운데 오늘이 진짜 배기. 진짜 배기. 진짜 배기로. 여러분들께 저희가 SNS로 네. 혹시 저희 목소리로 듣고 싶은 낭독할 만한 거리가 있으면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몇 분 추려서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하나 있었다는 거를 사정. 잠시 말씀드리자면 고백 좀 해야게 네. 됐어요. 말도 안 나오네. 제가 SNS로 여전히 같은 그런 그 멘트를 올렸는데 그래서 몇 분이 답글까지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분명히 읽었으니까. 사라졌네요. 어째서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지우셨나? 아니요. 그러진 않았을 텐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제가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약간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은 곳을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뭔가가 잘못됐나 봐요. 저의 실수입니다. 오키나와 바람이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읽어주시면 끝까지 좋겠다. 민다, 나 혼자. 하는 이야기도 아무도 있었을 어쩌면 텐데. 이렇게 반응을 안 보이. 바람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웃긴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 정도 웃을 수 있는. 이제 나 막 안 웃으니까 화낸다. 그 화낸다. 나는 어쨌든 죄송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옆에서 웃기고 있고 지금. 꼭 참은 거였어. 알겠어요. 그래서 또 오해했네. 제 SNS로 글을 진짜 남겨주셨는데 그런 일이 반영이 못 돼서 좀 죄송하다는 죄송해요. 말씀. 진짜 죄송하고. 드리겠습니다. 참 요즘 같은 세상에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까? 근데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건들기만 하면 고장 나고. 그게 뭐 저희가 그런 좀 거였나 그래요. 봐요. 네. 저도 약간 그런 과. 네타시오 해야죠. 뭐 어쩌겠어요. 뭐 지난번에 또 배철수 선배님 얘기를 하시니까 또 생각이 맞다. 나니까 그것도 그렇고 하필 그때 컴퓨터가 그 악몽이 소프트웨어 또 업데이트를 떠오른다. 했다고. 그리고 박경환 씨랑 제가 그날 팟캐스트 맞아요. 녹음할 때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진짜요? 제 컴퓨터에서 나는 소프트웨어 심지어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건들지도 갑자기. 않아서 그 컴퓨터를 내가 왜 만지겠어. 근데 내가 함께 있었다는 그 그러니까 이유만. 제 컴퓨터가 감지를 한 거죠. 박소연이 왔다, 띠리띠리. 나였어. 조심해라. 근데 나였어. 딱 걸렸구나. 네 것도 나 때문이지. 아예 무슨. 자, 아무튼 그런 속사정이 있었다는 속사정이, 사실을 이해해 주시길 그랬군요.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다행히 저한테 몇 분이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 위주로 오늘 열심히 정성껏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부터 읽어볼까요? 그래요. 네, 이분이 특별히 현이가 읽어주세요 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라는 시인데요. 들어보시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가을이면 생각나는 시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 배성아님께서 읽어달라고 하셨는데 맨 마지막 문장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디 아프지 마라. 여기 계신 두 분도 부디 아프지 여러 말고.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환절기다. 목 조심해라. 이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의미인가요? 마음 네. 다치지 마라. 그렇죠. 네. 몸과 마음을 다 조심하자. 부디 아프지 마라. 우리 나태주 시인의 이
시를 보내주신 김에 음. 몇 가지를 좀 더 할까요? 작품을? 그러니까요. 나태주 시인이 또 음.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좋아하시는 시인이라서 그 대표적인 작품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풀꽃이라는 작품을 풀꽃 1, 풀꽃 2, 풀꽃 3 이렇게 쓰셨는데 딱 우리 마침 또 삼박이. 저희가 삼박자 지금 딱 맞아떨어지니까 예. 나이 순으로 읽겠습니다. 잦은 납세. 자, 풀꽃 1. 예, 제가 읽을게요. 풀꽃 1.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2. 나태주.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풀꽃 3.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참 좋다. 되게 용기를 준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읽으니까 되게 뭔가가 있네요. 그죠. 예, 의미 있는 일이네요, 되게. 그러니까 되게 서로 교차하면서. 그러니까 나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이야기 같고. 특히 풀꽃 1은 진짜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풀꽃 예. 1이 제일 유명하지. 예. 좋았습니다. 좋아, 나태주 씨. 좋네요. 진짜 가을이면 그러니까 왜 시집을 서점에 가서 고르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진 거는 맞잖아요. 소설도 잘 안 보게 되니까. 근데 가끔 특히 이제 이런 가을에는 시집 한 권씩 맞아요. 보는 네. 함축된 그 글에서 느껴지는 더 넉넉함이 있잖아요. 저는 시집의 그 능력을 신봉하는 사람인데요. 네. 시집을 손에 쥐는 것만으로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쥐었다는 행위가 이제 읽을 거라는 건데 내 안에서 이미 변화가 있는 거고 시간을 내야지 하면서 한 장 넘겼을 때 이제 촉촉해지는 마음속에 한 구석에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 환희는 뭐 노랫말도 많이 쓰니까 시도 네. 좀 써놓은 거 있지 않아요? 그 시도는 많이 했죠. 시도를 했는데 훅 들어오네. 괜찮았어요. 예전에 뭐 싸이월드 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그걸 시라고 표현하기에는 겸연쩍은 것들 그렇지만은 시는 시인 거죠. 왠지 산문의 형태거나 일기의 형태는 아닌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 일기장에 숙제 검사 받고 그럴 때도 그 길게 이렇게 쓰기 싫으면 짧게 시로도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사를 혹시 네. 시처럼 쓴 경우도 있어요? 가사를 시라고 생각하고 늘 쓰긴 하는데 어렵게 어떤 함축을 담아서 그런 시도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장면을 담거나 어떤 장면이 그려지는 시도를 더 많이 하지. 그렇지만 가끔씩 특히 뭔가 복잡하고 이렇게 좀 숨겨야 할 때, 내 마음. 좀 숨겨야 할 때는 더 그런 함축적으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시가 뭐 많은 의미를 또 담고 있는 함축적인 시도 좋지만 사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나 이런 걸 묘사해도 그것도 시고 맞아요. 요즘에는 시의 종류 자체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뭐또 재미있는 약간 그런 시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환희는 사실 이미 시인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들 말해주시곤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풀꽃 1 들으면서 그거랑 연계해가지고 SNS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 있지 않나요? 넌 먹을 때 제일 예뻐. 맞아요. 패러디 패러디한 같은 글. 패러디한 거. 네, 그런 게 그게 있었나? 생각나네요. 네. 그런 패러디가 가능한 글들도 되게 훌륭한 글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만큼 공감이 많이 됐고. 그러니까 많은 것이 떠올려지는 거니까 참 이런 거 사실 이렇게 긴 글도 아닌데. 그러니까. 오히려 직접적이어서 그냥 모든 대상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래.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뭐 풀꽃
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닌 그러니까. 거지. 사람에게 적용되고 맞아요. 너에게도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각 사람의 마음에 닿아서 어떤 다른 생각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문장이. 그러네요. 네. 자, 다음 문장은 우리 한이가 읽어봐 주세요. 네. 이 아이디가 이게 도큐맨? 도큐맨. 네. 도큐맨.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은희경의 새해 선물 중에서 한 문장인데, 삶이 내게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일어났다. 은희경의 새해 선물을 이게 나온 지 꽤 된 소설이잖아요. 아주 오래됐죠. 1995년인가?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데뷔작 아닌가요? 맞아요. 네. 데뷔작인데 장편으로 데뷔를 음. 하고 상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해 선물 분명히 읽은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도큐맨님께서 올려주신 김에 책을 읽으셨어요? 좀 읽어보기는 했어요. 다시 음. 읽어보니까 좀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장 지금 보내주신 문장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정말 아직 뒤에 있나 보다. 뒤에 있나? 한 중간까지는 봤는데 이런데 앞에 있는 거 아니야? 맨 앞에 있는 근데 문장. 와닿는 문장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눈에 안 띄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은희경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라는 작품을 읽던 중에 곡을 썼는데 그 곡 제목도 마지막 춤은 나와 맞아요. 함께. 그래요? 그게 거기서 영감을 예. 얻은 곡이구나. 그래서 소설과 연관이 없지 않죠. 그렇지만 소설의 내용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고. 없지만 어쨌든 영감은 네, 저의 상황과 그 당시 읽고 있던 책. 이런. 예. 그 은희경 작가를 혹시 만난 네, 적이 만난 있어요? 적이 그런 있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네, 나눈 적이 있죠. 오. 그러니까 저 아예 학생일 때 강연을 오셨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그때 그 지난 회차에 말한 것 같은데 기숙사에서 녹음하던 그 노래가 그 노래예요. 그렇게 해서 조만간에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저 제주소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이다. 그렇게 해서 주소를 받았어요. 그 강연장에서. 어머. 저희 학교 제주도에 오셨을 때. 그리고 실제로 몇 개월 후에 보내드렸고 네. 그래서 잘 받으셨나 잘 몰랐는데 낭만서점 방송하다가 이제 초대로 오셨어요. 아, 다시 그래서, 만나게 네, 됐군요. 다시 만나게 된 거죠. 몇 년 만에. 그리고 너무 반가워해 주면서 그때 잘 받았고 뭐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좀 긴 글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낭독 전문인 우리 진이가 읽었으면 이것도 좋겠는데 현이의 목소리로 들려달라고 한 거 아닌가요? 처음 것만 그랬고 그랬나요? 그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제가 네, TBZL1224님. 네. 워낙 책을 잘 안 읽어서 남들이 보여준 글귀를 보며 사는 사람인데 그중에서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힘든 날은 참지 말고 울음을 꺼내 울거라. 더없이 좋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은 참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녀라. 이 부분이 참 좋네요. 하면서 보내주신 그 글이 무엇인가 했더니 임태주 시인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 네, 이게 실제로 임태주 시인의 어머님이 예. 남긴 정말 편지인데 한동안 그 SNS 상에서 굉장히 이 글이 그렇군요. 화제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인용하시고 그런 글이에요. 근데 문제는 너무 좋은데 글이 어머님이 시인 아들을 키운 어머님이잖아요. 어머님도 어떠실 것 같아요. 문학적이신가요? 그죠. 그런 느낌이 오죠. 물론 시인으로 활동하신 적은 전혀 없지만 근데 이 좋은 글을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원체 길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부분만 낭독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거의 뒷부분인데요. 네. TBZL1224님께서 좋다고 하신 그 부분부터 읽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세상 사는 거 별게 없다. 속 끓이지 말고 살아라. 너는 이 애미처럼 애태우고 참으며 제 속을 파먹고 살지 마라.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힘든 날은 참지 말고 울음을 꺼내 울어라. 더없이 좋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은 참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녀라.
세상 것은 욕심을 내면 호락호락 곁을 내주지 않지만 욕심을 덜면 봄볕에 담벼락 허물어지듯이 허술하고 다정한 구석을 내보여줄 것이다. 별것 없다. 체면 차리지 말고 살아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고 귀천이 따로 없는 세상이니 네가 너의 존엄을 세우면 그만일 것이다. 아녀자들이 알곡의 티끌을 고를 때 키를 높이 들고 바람에 까분다. 뉘를 고를 때는 키를 가까이 끌어당겨 흔든다. 티끌은 가벼우니 멀리 날려보내려고 그러는 것이고 뉘는 자세히 보아야 하니 그런 것이다. 사는 이치가 이와 다르지 않더구나.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담아두지 말고 바람 부는 언덕배기에 올라 날려보내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지극히 살피고 몸을 가까이 기울이면 된다. 어려울 일이 없다. 나는 네가 남보란 듯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억척떨며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괴롭지 않게 마음 가는 대로 순순하고 수월하게 살기를 바란다. 혼곤하고 희미하구나. 자주 눈비가 다녀갔지만 맑게 갯날 사이사이 살구꽃이 피고 수수가 여물고 단풍물이 들어서 좋았다.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여워하지도 애달파하지도 마라. 부질없이 길게 말했다.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여기에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너무 좋네요. 전문을 다 읽었으면은 우리 셋이 울 눈물을 뻔했어. 흘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와, 그렇군요. 그 엄마의 세심함이 그대로 담겨 있네요. 그리고 어떤 삶의 지혜 같은 것도 그렇죠. 예, 그냥 알려주시고 평생을 사시면서 느꼈던 점들을 그냥 이 시 한 편에 편지 한 편에 쭉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들에게.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모님이. 예, 그런 부모님이라는 게 맞아요. 정성껏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 예. 왠지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아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아들 세대인 우리 같은 사람들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죠. 뭐 사실은. 그리고 뭐 열심히 혹은 착하게 살아라고 요구하는 표현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성껏 살아라라는 말이 굉장히 신선하면서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단어네요. 열심히 살아라. 뭐 방금 뭐였죠? 열심히랑 착하게 살아라는 말은 반감이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정성껏 살라는 말은 반감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만들고 싶은 네네. 그런 삶인 것 말의 같아요. 뉘앙스가 확실히 정성껏이라는 표현이 다르다. 열심히 그러네요. 하고 그 착하게랑 인생이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그럴 때마다 낙심하거나 슬퍼할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써주신 아까 말한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 같은 게 그게 너무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도 이 글을 읽을 수 있어서 그 점도 고맙고 예. 그러니까 별거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읽기 시작한 부분에서 시작부터 별거 없다고 세상 그랬는데 사는 거 별거 없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조금 살았지만 별거 없다는 거를 지금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아이한테 알려는 주고 싶은데 사실 뭔가는 있으니까 또 알려줘야 되고 그 복잡한 별거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사실 느껴졌어요. 그리고 더 많이 사셨으니 얼마나 별거 없음을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예. 정말 문장 하나하나가 참 가슴에 와 닿네요. 정성껏 살아라. 정성껏 삽시다. 네. 정말. 너무 여운이 남아서 다음 진행을 못 오늘 하겠어. 예. 태주 특집인가요? 근데 나태주, 임태주. 그러네요. 디테일 살아있네. 그런 거 괜찮았어. 발견하셨네. 자, 이어서 낭독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임예진 님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아무래도 좋을 일과 아무래도 좋을 것. 목숨이란 하찮고 중단되게 마련이고 죽고 나면 사람의 일생이란 그뿐이라고 그녀는 말하고 나나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인간이란 덧없고 하찮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사랑스럽다고 나나는 생각합니다. 그 하찮음으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으니까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며 버텨가고 있으니까. 한편 생각합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은 나쁜 걸까? 소라와 나나와 나기 오라버니와 순자 아주머니와 아기와 애자까지 모두 세계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의미에 가까울 정도로 덧없는 존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걸까? 생각해보면 도무지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임예진님의 인생책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인데요. 책이 황정은 작가가 쓴 계속해보겠습니다 네. 라는 책이래요. 네. 마지막 장에 나오는 글인데 어떤 낭만 서점 때 이 책 이 책 다뤘었어요. 하셨어요? 예. 예. 기억나세요, 이 책?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읽으니까 이런 문장이 있었던 것은 기억나고 주인공들 이름 소라, 나나, 나기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다시 만나니까 반갑죠. 네, 반갑네요. 네. 그리고 황정은 작가님이 팟캐스트도 하셨던 걸로 알고 그랬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그 팟캐스트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창비에서 했던 책다방을 아, 시즌 2였는데 시즌 1 때 하셨던 작가님이 네, 황정은 하셨구나. 작가가. 그때 예. 또 시즌 2를 하셨군요. 예. 네. 다른 문학평론가하고 같이 했었는데. 정말 우리는 계속 뭔가 엮어져 있다. 그래 아까 황현산 선생님의 어. 우리 모두 연결되어 그러니까 있어요. 서로 연결돼 있는 게 확실하다. 음. 예. 박혜진, 박수연의 말하자면. 자, 다음 문장은 우리 환희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필립초님 음, 보내주신 글. 네. 아필립초 님이고요. 낭독의 시간 문장 하나 남겨요. 가을가을한 시기가 되면 그냥 생각나는 문구. 책을 읽으면 기억하고 싶은 문구 몇 줄을 독후감 대신 남겨놓곤 했는데 이런데 써먹게 되네요 하면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워하면서도 한 번 만나고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하나 더. 불이 나면 꺼질 일만 남았고 상처가 나면 아물 일만 남았다. 머물지 마라. 그 상처에. 자, 이렇게 문장을 네, 이런 문장들이군요. 보내주셨는데 어디 나오는 문장인지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오. 예, 첫 문장 그리워하면서도 한 번 만나고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이 문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피천등님의 수필집 2년 거기군요. 고기의 2년이라는 그 수필에 나온 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기억이 좀 문장인데요. 나네요. 예. 왜 동경에 갔다가 아사쿠라고 일본 그렇구나. 여인을 만났는데 뭐 이렇게 시기가 다 달라요. 첫 번째는 17살 때 만났고 두 번째는 한 10년 지나고 나서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까지 만났는데 그때는 이미 그녀도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문장에 요 방금 전에 읽은 문장 하고 나서 세 번 만났는데 아사쿠와는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네, 라고 이제 문장을 끝맺죠. 네.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었다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그때의 기억만 소환을 해가지고 그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거나 그랬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인생이 있었겠어요. 많은 변화도 있었을 네네네. 것이고. 그런 경험 없어요? 난 많지. 나 있어. 누구? 너무 직접적이야? 아니 예전에 이제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음.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번 다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니 만났어야 그렇죠. 했나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라는 요 문장. 너 내게 떠올랐어요. 그 기억하니? 왜 뭐 좀 실망했나? 실망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고 그 사이에 나도 나는 변화. 나도 너무 많이 바뀌고 그도 너무 바뀌어서 음. 이제 너무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걸 그냥 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감정을 서로 가져오고 싶었는데 그건 아닌 거지 이미. 그 추억 소환은 어렵더라. 이미 아닌 아하. 거지. 그렇죠. 그럴 때 참 세월이 야속한 것 같아요. 아. 예. 나만 얘기하고 자기들이 그냥 되게 우리 막 금 마무리하면서 자, 다음 날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진짜.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넘어가기 전에 왜 두 번째 문장 하나 또 읽어주셨잖아요.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요거는 허허당이라는 스님께서 쓰신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라는 그 수필집 산문집 고기에 실린 글인데 이분이 찾아봤어요. 촌철살인으로 완전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장 정말 괜찮은데 하는 문장들 중에 이 허허당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이 꽤 많아? 분명히 꽤 많을 것이다. 그렇구나.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거 있어가지고 적어왔는데 이것도 괜찮겠니요? 네. 괜찮겠니요? 인생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곧 사는 것이다. 바로바로 살아야 사는 맛이 나지 두고두고 살면 사는 맛이 안 난다. 어머. 그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랑 비슷한데요. 그래요? 어머. 예. 저희가 농담으로 이제 저희 집 안에서 대화를 나누며 우리 집 가훈은 무엇인가? 아끼다 똥 된다. 곧 산다. 네. 그냥 살아. 일맥상통하네.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음식 언제 먹을 것이냐? 아끼다 똥 된다. 뭔가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한데. 근데 뭔가 어느 시점에서는 네. 이게 접점이 예, 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 글을 또 만나볼게요. 자, 다음 글은 키미117님께서 보내주신 김승옥의 무진기행에 나온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버스의 덜컹거림이 좀 덜해졌다. 버스의 덜컹거림이 더하고 덜하는 것을 나는 턱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몸에서 힘을 빼고 있었으므로 버스가 자갈이 깔린 시골길을 달려오고 있는 동안 내 턱은 버스가 껑충거리는 데 따라서 함께 덜그럭거리고 있었다. 턱이 덜그럭거릴 정도로 몸에서 힘을 빼고 버스를 타고 있으면 긴장해서 버스를 타고 있을 때보다 피로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열려진 차창으로 들어와서 나의 밖으로 드러난 살갗을 사정없이 간지럽히고 불어가는 6월의 바람이 나를 반수면 상태로 끌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힘을 주고 있을 수가 없었다. 순천만 근처 가상의 공간인 무진에 대한 묘사에서 초여름 버스의 덜컹거림과 열린 창에서 들어오는 바람의 간지림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장면을 상상하기 좋아하는 저에게 그냥 그대로 잘 느껴져서 보내주셨다고요. 저랑 취향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분이? 그러니까 독서 취향이. 오. 장면이 상상되고 저도 지금 이 낭독을 읽으면서 가장 몰입이 잘 됐거든요. 네. 상상이 되니까. 네, 그냥 그 장소에 데려가 주는 것 같고 우리가 마치 무진에 있는 네, 것 같고 버스 버스 타고 가는 있는 것 것 같고 내 턱이 왠지 네. 덜컹거리고 있는 그리고 거 노래를 같고. 만들 때도 저는 그런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만드니까 왠지 취향이 통했던. 맞는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환희님한테 읽어달라고 할 걸 그랬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럴 줄 아니에요. 알았으면. 들으니까 좋았어요. 또. 들으니까 예. 좋았다. 근데 이렇게 장면이 잘 그려지게 음. 묘사력이 뛰어난 분 중에도 또 7년의 밤 작가. 네네 갑자기 우리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정유정 작가. 정유정 작가님, 작가. 예. 예. 그래서 제가 모셔놓고 그때 낭만서점 때 나오셨거든요. 아. 그래서 오프닝부터 거꾸로 해도 정유정 이거 하고 했다가 그게 이효리 랩이거든요. 거꾸로 그러네요. 해도 이효리. 어떤 예. 반응 보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She's back 이거 있거든요. 예. 허위 평론가랑 정유정 작가님 둘 다 벙쪄가지고 웃지도 않고 우리한테 예. 했으면 통했는데. 어쩌면 편집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회심의 그 랩이었는데 정유정 작가님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꽤 유쾌하시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그 개그는 안 그분의 좋아하시더라고요. 개그 코드가 다르구나. 그럴 수 있겠다. 네, 유쾌하신 분이죠. 예, 네. 예. 아주 묘사력은 진짜 뛰어나시고 음. 어떻게 그렇게 다 마치 그냥 눈앞에서 그냥 확 펼쳐진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좀 힘들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종횡기원 그런 거 나왔을 때도 네. 그 살인의 장면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너무 예, 묘사력이 묘사력이, 뛰어나서 또 그것도 힘들 수도 있죠. 네. 자, 참이 0128님 제가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읽어드릴게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유는 정말 중요하지. 아이들에게 똑같아. 책을 읽고 있는 동안은 평소에 속한 사회나 가족과 떨어져 책의 세계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은 고독하면서 고독하지 않은 거야. 아이가 그것을 스스로 발견한다면 살아가는데 하나의 의지처가 되겠지. 마스에 마사시의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얘기 같은데 정말 또 제가 했던 생각이에요. 최근에 앞에 그 말 하지 마시지. 끼워 맞추는 것 같아. 진짜 끼워 너무 맞추는 건 와닿아가지고. 맞다. 저희 동기예요. 이 참이 0128이 아나운서. 그래요? 예, 동기 아나운서인데 제가 부탁했어요. 혹시 차미님이면 누구? 참이연 아나운서.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보내줬는데 글 좋았어요. 그렇게. 네네 너무 좋은데요. 고독하면서 고독하지 않은 거야.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책 소개를 시작하고 나서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독서라는 행위로 나를 몰아넣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바로 이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은 고독해지는 거잖아요. 조용히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책장을 넘기면서. 근데 그 세계 안에서는 누군가를 계속 만나고 그렇죠. 예, 친구도 엄청 계속 많죠. 환기되고 예. 예, 그 매력인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했는데 물리적인 외로움과 고독이 있을 때 더 다양한 삶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독서처럼. 맞아요. 그래요. 그 얘기 해주는 것 같아서 좋네요. 다음은 우리 또 환희가 네. 이어서 이번에 얼마나 잘 끼워 맞아주는지 봅시다. 가장 잘된 연주이든 가장 고약한 연주이든 그의 연주는 이렇듯 불시에 우리를 기습해 들어와 고독에게 말하듯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글렌 굴드 피아노 솔로. 가장 좋아하는 책이고 서너 번 읽어도 너무 좋고 책 표지나 문장에서도 글렌 굴드의 연주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좋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를 완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글렌 굴드의 피아노라는 책, 저는 피아노 솔로라는 책은 아직 못 읽어봤고 이분이 그렇군요. 올려주신 근데 피아노라는 책은 읽어봤는데 뭐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자세로 피아노를 쳤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전잘 한껏 모르겠어요. 자세를 이렇게 웅크림? 웅크리고 낮춰가지고 유명한 피아니스트군요. 네. 완전 유명한 그러면은 피아니스트예요. 클래식 쪽으로. 연주자예요. 예. 원래는 이제 무대에서 맞아.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너무 예민하니까 그런 저런 것들이 다 자기한테 영향을 끼칠 게 너무 두려워서 근데 무대에서의 공연을 끝내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냥 이제 녹음만 했었죠. 그렇구나. 근데 워낙 좀 특이한 스타일이고 또 녹음할 때는 막 그 피아노를 치면서 막 빠져드는 거야. 자기도 자기 연주에 음악에. 그래서 뭔가 신음소리 막 목소리 숨소리 같은 거 들어가요. 뭐 이런 클래식 게 연주 음반 같은데. 엄청 예. 들어가요. 예. 이거를 지우려고 편집할 때 아무리 못 엔지니어들이 지우죠. 노력을 해도 예. 도저히 지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남발해가지고 그걸로 또 유명하시기도 하고. 남발하는구나. 남발까지. 근데 또 그것이 글렌 굴드의 특징이자 특징이고 매력이지. 예. 매력이니까. 키스 자렛이라는 피아니스트는 네, 재즈 피아니스트. 이제 연주하려고 올라와서 연주 막 하다가
누가 사진 촬영을 하자 그대로 들어가 버렸다는. 그래요. 근데 그런 사실 그건 이야기도. 예의가 좀 아니죠. 그렇죠.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 사실.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럼요. 그 학교 다닐 때도 유명했대요. 키스잘에서는 피아노 조율을 자기가 해서. 이분도 조율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그렇구나. 자기 피아노 아니면은 잘 안 쳤어요. 그래서 공연을 못 다닌 것도 그 이유가 크고 그렇구나. 공연장을 왜 옮겨 다녀야 되는데 피아노를 계속 갖고 다닐 수는 네네네.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수분들 중에도 예. 그러니까 늘 함께하는 세션이 있어야만 맞아요.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한이는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한 2-3명 정도 각 파트별로 대체 연주자.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좀 어떤 그 마음속에 갈증이 있는 게 아내가 셋째를 낳고 함께 연주 활동을 못 하니까 피아노 연주하시는 피아노 연주 세션으로 만난 거거든요. 네. 22살 때. 네, 그 후로 피아노 연주는 늘 아내가 거의 담당을 했어요. 했는데. 다른 친구가 한 적이 잠깐 있었지만은 거의 아내가 했는데 요즘에 많이 헛헛합니다. 그래서 빨리 같이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그 사이를 농담이고요. 예.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낭독을 해볼게요. 김혜민님께서 와 진짜 우리 말하자 119 너무 우리 감사한 분이네요. 매일 있는데 네. 참 오랜만에 말하자 119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이가 제가 이 만들었죠. 팟캐스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저희도 지금 굉장히 낯설어요. 네네. 이렇게 저희가 계정을 처음 만들었죠. 시작하면서 이제 사연 같은 것도 아마 올 거야. 근데 어디로 보내시지? 계정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말하자 119. 응급한 느낌으로 119. 진이가 만들었어.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데요? 쏙 들어오죠. 예. 근데 잘 오지 않더라고요. 우리만 사용해. 우리만 서로 그 기획한다고 어디 할 계정인데요? 때. 지메일 계정. 지메일로. 그러니까 말하자 119@gmail.com인데 아무도 이용 안 하시다가 더 자주 이번에 말씀해 주셔야 이번에 또. 처음 김혜님께서 지금 뚫으신 거야. 처음. 진짜 감동입니다. 눈물 뚝뚝. 네. 자, 첫 회부터 지금까지 쭉 애청하고 있는 청취자 둘찐입니다. 귀여우시다. 좋아하는 구절을 우리 진희 현희 DJ님께서 읽어주신다기에 메일을 보내요. 안 그래도 주 1, 2회 정도 고정 코너로 해서 두 분이 번갈아가며 화제의 책이나 직접 선택하신 청취자들에게 소개하고픈 그런 책을 낭독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오던 차였거든요.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심리학 서적 읽다가 나온 구절인데 인상 깊어서 공책에 메모해둔 구절이에요. 하시면서 보내주신 구절 읽어볼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도 무수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훨씬 더 황홀한 삶이 펼쳐질 것이다. 만일 서로의 차이와 거리를 사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상대방의 전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너무 좋은 문장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 문장도 좋았고 이미 이전에 해주신 말씀에서 저 갑자기 하나 영감을 받았어요. 어떤 뭐요? 영감이요? 말하자면 속의 코너. 코너. 지금 이거 진짜 해볼까요? 번갈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어떨 것 코너명 같아요? 뭐요? 읽자면 띠로리. 읽자면. 아이고야. 아유, 이런 그런 거 반응을- 있으면 광고나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면서 그리고 아이디어를 우리 내봤습니다. 다음에 읽자면 하는 거 아니야? 환희의 추천으로. 어쨌든 감사해요. 예. 근데 문장도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문장이 덧꽂혀요. 이분이 보내주신 말. 제주 소년이 나온다기에 신청곡도 한 곡 보내요. 어머. 명륜동이라는 곡을 그냥 야. 콕 집어가지고 아주 제대로 사연 정말 이렇게 딱 틀을 갖추셔서 기승전결이 보내주셨네. 있어요. 예. 네, 이분 덕분에 뭔가 말하자면이 라디오로서 더 격이 높아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명륜동 괜찮습니까? 오늘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명륜동 가능합니다. 네. 오.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와, 우리 또 혜민님 덕분에 둘찐이님. 좋네요, 진짜. 명륜동을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팟빵에서 이렇게 음악도 듣고. 우리가 호강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바로 그냥 생음악으로? 눈앞에서 생음악. 맨 처음 터미널에
멀리에서 널 봤을 땐 어딘가 익숙한 향기가 귓가엔 볼의 음악이 맴돌았지. 가지런히 놓인 사진 같은 난 이미 머물 곳이 없지만 가엾은 그대의 영혼 그대의 영혼 이제 모두 지워지고 없는 걸 이기적인 나의 진심 나의 진심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명륜동 골목을 누비던 밤은 그때도 널 알았다면 어땠을까. 우리 처음 만나 설레이던 내가 떠오르던 밤은 흐려졌고 비로소 알았지 늦어버린 난 이미 머물 곳이 없지만 창백해진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이제 모두 지워지고 없는 걸 잔인한 그대의 진심 그대의 진심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명륜동 골목을 누비던 밤은 감사합니다. 와. 꼭 진짜. 심야 라디오 같다 진짜. 제가 굉장히 엄숙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니, 노래, 좋아서. 노래의 힘인 것 같아요. 우리를 같은 공간인데 다른 공간으로 옮겨놓은 것 명륜동 영온 것 같았어. 명륜동에서 손잡고 걷고 있는 그런 느낌. 손잡고 걷고 있는 우리 환희와 그녀를 우리가 상상해보게 지켜보고 됐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 무섭다. 지나가는 누나. 무서워 언니들. 쟤네 뭐야? 손잡고 간다. 미저리도 아니고. 이 노래는 네. 실제 있었던 경험을 쓴 거죠. 그렇죠. 모든 노래는 다 실제 네. 경험을 그 그녀가 바탕으로. 지금 그녀입니까? 아니 이게 너무 오래전 노래라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분을 만나기도 전에 나온 앨범이고 네네. 네, 데뷔 앨범에 있는 곡이거든요. 그리고 명륜동이 그 서울 해화 근처에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그 성대생들이라든지 그 성대 출신 분들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만나면은 제가 학교가 그쪽이었는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아 그래요? 부산 명륜동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서 밝혀지는 네, 진실. 그런데 이제 부산 명륜동과 그 서울 명륜동도 어떻게 보면 공존해요. 명륜동 그 서울 명륜동도 걸어 다니긴 했으니까. 네. 부산 명륜동이 노래를 만들게 된 첫 시작점이죠. 영감은 예, 일단 명륜동역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명륜역이 그 됐나? 어디쯤이에요, 부산? 동네 동네 쪽. 옆에 온천장 사이. 예. 어. 부산대학교 다음 일 거예요. 그럼 부산대학교 여학생과 나 아직도 계속 뭐 이렇게 자꾸 엮어. 오래전 이야기인데. 재밌잖아. 노래 안에서 저만 느낄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약간 여정이 있어요. 맨 처음에 터미널에서 만나고 부산이라는 도시에 거의 처음으로 가보게 돼서 근데 이제 터미널에서 만나서
바닷가도 걷고 집에 바래다 주다 보니 어떤 동네에도 가게 되는 거고 그 골목을 걸어 다니게 되고 그 하루의 여정인데 그게 남아서 이제 노래가 된 것 같아요. 용디했구나. 아직도 생각하고 계속 있는 지금- 거야. 난 아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취재. 해놓고 지금 용디였어. 그러면 서울 갑자기 무슨 얘기야 일주일에 이러니. 몇 번 가서 만났어요. 되게. 아 근데 부산에 그렇게 갔던 게 단 한 번의 기억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음. 크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거나 그러지 약간 못했던 그 영화 생각난다. 저기 경주? 아니 외국 영화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라이즈. 아. 그 약간 그런 예, 느낌인데 예, 오히려 그런 느낌에 가까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썸을 탄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좋아했던 다시 안 만났죠. 좋아했던 분이지만 그 특별한 하루였던 거고 알고 지낸 사이니까 알고 지내기는 또 했구나.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억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게 이제 바닷가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미 늦어버렸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게 이제 늦어버린 여름바다에서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더 소스를 드려야 되나요? 아니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니까 괜히 싱숭생숭. 그러게 희한하네. 네. 부산 가고 싶네 왠지. 왠지 뭐, KTX에서 부산 가면 뭔 일 있을 것 같아. 에다노크 같은 사람이 옆에 앉기를 바라면서 아이고 너무 과했어 욕심이? 진이 옆에 계신 분. 진이가 이상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약간 그런 설렘을 그 얻으셨잖아요. 네. 마음속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놀리고 웃으시고 하는데 굉장히 싱그러우신 것 같아요. 방금. 깜짝 놀랐어요. 진심이었어? 나 아직 그렇게 그런 감성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이고, 오래된 감성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또 감성이 감성- 당연히 있는데 방금 감성녀야. 그게 되게 수줍게 웃으시는 그 모습이 순간적으로 누나들이 아직 아니 살아있다. 순간 상상에 에다노크 탔거든. 지금 벌써 아, 지금? 같이 지금 가고 명륜동 입성이에요. 이미 그 역에 도착했어. 에다노크랑 있었어. 있었어. 아, 왜 깼어? 미안하다 에다노크인데 내가 좀 잘못했다. 자, 우리 또 명륜동을 들으면서 에다노크까지 여행 제대로 다녀왔습니다. 그러게. 호로비츠님께서 이분은 팟빵 게시판에 숙제 제출 이러시면서 저희가 숙제를 냈다고 그렇구나. 느끼셨나 봐요. 저는 이 괄호 열고 숙제 제출 이 글씨를 그 대본 주셨잖아요. 네. 저한테 하신 말인 줄 알고 뜨끔했거든요. 어. 숙제 제출하라고. 아유, 그러면 하실래요? 일단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읽을까요? 네. 이게 넘버링이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 고 신영복 선생님의 마지막 강의 저서 중에서 골라주셨고요. 그걸 보내주셨군요. 2.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스승이 될 수 없고 스승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 명나라 사상가 이탁오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서로? 친구 먹어도 되나요? 나이 얼마 차이 다 우리 같은 세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묻어가는 느낌이지. 맞습니다. 이쪽으로 붙자. 네. 환희한테.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나인님이 보내주신 글 중에 한 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출과 일몰의 두 장면은 보면 볼수록 닮은 구석이 많았다. 일부러 지어 보이지 않아도 더없이 맑았던 그해 너의 얼굴과 굳이 숨기지 않고 마음껏 발레지던 그해 나의 얼굴이 서로 닮아 있었던 것처럼, 혹은 첫인사의 안녕과 끝인사의 안녕이 그러한 것처럼. 박준시님이 쓰신 시 두 얼굴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네. 음. 요즘 네. 요즘 핫한 문인들이신가 맞아요. 봐요. 네. 박준시님 그리고 뭐 아까도 나왔던 황정은님. 그럼요. 네. 네. 그 시집 운다고 달라질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 책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 젊은 분들이 사실 시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은데 우리 박준시님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제 주변에서도 좋아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네, 팬이 많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낭독 콘서트 2회에 걸쳐서 네. 우리 환희와 함께 네.
이 환이라고 부를 시간도 이제 얼마 얼마 남지 안 않았어요. 남았네. 이 시간 끝나면 우리 다시 경환 씨라고 불러야 돼. 계속 하면 안 될까? 계속 할까? 우리도 계속 하잖아. 하셔도 돼요. 무서운 누나들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자, 함께 하면서 네. 모르겠어요.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네.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환희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게 제일 네. 궁금하네요.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 예쁜 누나들 두 분을 앞에 두고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또 저희 팟캐스트 박소연님은 나와주셔가지고 이야기 나눴던 거에 그날 그러고 가셨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 진짜 폭풍 수다를 떨었거든요. 근데 허하더라고요. 언제 또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다시 또 한번 성취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쁘고요. 우리 잊을만 하면 또 네, 만나요. 그러니까 불러주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 우리야 우리 저희야 뭐, 환영이죠. 우리는 네. 네. 그냥 계속 하든지. 네. 그리고 오늘 또 여러 문장들 같이 읽으면서 생각하고 얘기 나누고 이런 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이제 홍보해주죠. 이제 음. 콘서트 또 전국 네. 일주 하신다니까. 많은 분들 응원드리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네. 예. 11개 도시 절찬 예매 중. 절찬 예매 중 중. 아프지 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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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매는 어디서 하면 됩니까? 네이버 예약입니다. 네이버로. 그래서 네이버에서 예. 제주소년을 검색하시면 그렇습니다. 대략 홈페이지나 통해서 바로 예매 연결이 링크 되죠. 연결됩니다. 링크, 네. 링크. 성황리에 네. 너무 진부한 한번 놀러 표현이지만. 오세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괜찮네요. 이 근처요. 연남동. 어머, 나 서울은 갈까봐. 서울은 가자. 12월 어. 22일인데요. 토요일. 네. 이게 저의 바람인데 작은 공간이어가지고 예매 오픈 아직 안 했거든요. 서울. 아, 그래요? 내일 오픈인데 오. 매진이 된다면 네. 좀 늘려서 공연을 1회 정도나 뭐 더 해볼까? 네. 그럴 계획이. 예. 오, 분명히 기대된다. 늘릴 수 있을 이런 말 거라고. 괜히 했나? 왜요? 아 근데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말한 대로 될지어다. 갑자기 예. 약해지시기는. 예, 예. 예. 그래서 아니 작은 공간이다 보니까 예. 두 분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공연이라도 늘려야 아유, 아유, 저희 때문에 쾌적하게, 뭘 아유, 겠습니까? 작으면 두 분 모시고 작으면 하는 우리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더 그럼요, 좋은 거고. 그럼요. 네네, 뭐 모실 수 크면 있게 또 되기를. 큰 대로 예. 좋은 거고. 아유, 네. 아무 상관 누나들 없습니다. 좀 통 커요. 그런 그런 얕은 것에 아, 그런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네. 아니에요. 놀러 오세요. 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떳떳하게 놀러 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네. 매진이 돼버리면 그러기가 힘들어서 제가 오.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방금.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알겠습니다.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회에 걸쳐서 함께한 낭독 콘서트 이렇게 네. 마무리 짓고요. 우리 목요일마다 업로드 맞죠? 그럼요. 네. 목요일 기다려주시고요. 저희 팟빵 앱이나 유튜브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그 말하자 119 음. gmail.com 거기 통해서도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그럼 주시기 스펠링이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LHA MALHAZA ZA. 그걸 다 말씀해 주세요. 쉬워요. 말하자. MAL 발음 나는 대로 HAZA 119 119 골뱅이 gmail. JA가 아니라 ZA군요. Z- 이게 Z예요. J가 있더라. 그래서 그래서 119까지 119까지 있어. 음. 이게 특이하대. 그래서 Z로 바꿨어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별의별 사람은 뭐야?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연들 다 글로 간 거 아니에요? JA로? 그런가?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런 걸로. 예. 자, 그럼 우리 끝인사 다 같이 할게요. 그럴까요? 여러분 안녕. 위드팟